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굿모닝 영상 칼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잠깐 늦잠을 자서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세하락기가 돌아야 하면 가장 먼저 폭락할 부동산 5가지입니다. 썸네일에는 대세하락기가 임박했다라고 조금 자극적인 문구를 넣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도래할 대세하락기, 이때 이제 가장 먼저 폭락할 부동산 5가지를 알아보고 미리미리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의연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자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폭락할, 가장 많이 폭락할 그런 종목은, 그런 유형은 바로 빌라입니다. 지금은 빌라 투자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빌라가 유력한 투자처로서 급부상을 하고 있죠. 이제 풍선 효과, 지금 뭐 아파트들을 이제 사고 싶어도 아파트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빌라가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재개발이 단계별로 해서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기존의 수요들도 여전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 굉장히 유망한 그런 종목으로 떠오를 가로주택 영비 사업과 공공 재개발,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이제 뭐 대부분들 빌라를 이제 재개발하거나 빌라를 정비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둘러싸여 있는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굉장히 이제 그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릴 만큼 기존의 재건축들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빌라들, 노후화된 빌라들을 정비해가지고 많은 인센티브와 함께 그 되게 압축된, 축약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투자처로 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아니라 공공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많고, 그리고 그 절차들을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도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시범단지 8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빌라 투자에 기름을 부었죠. 빌라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던 그런 효과들이 있고, 조만간에도 또 이런 시범 단지들을 또 지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김현미 장관에 이어서 새롭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변창음식 공급 대책, 역세권, 그 다음에 노후화된 노후 빌라들이 밀집된 지역들을 고밀도 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의 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빌라가 또 굉장히 유력한 투자처로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뭐 중공업 지역에 있는 빌라들, 그리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빌라들, 노후화된 빌라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빌라 이런 밀집 지역들이 조만간에 이런 공급 대책에 의해서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지금의 상승세의 후반으로서 이제 그 너도 나도 이제 그 패닉바이라고 하죠. 너도 나도 집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때문에 아파트를 살려니 값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물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빌라를 투자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 그 상승기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슈들, 사실상으로는 공급 부족 이런 부분들을 논할 때에도 절대적인 공급량, 절대적인 수요량, 이것들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착각이겠죠. 그런 착각 하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과 부족,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맞지만 절대적인 그런 공급량이라는 것들은 없다. 그래서 그 상승기의 중반, 초반, 중반, 하반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상정되는 그런 상대적인 수요, 상대적인 공급,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주로 쓰는 말이죠. 수요와 공급의 상대성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가 된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한 상태에서 공급 대책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뭐 3기 신도시니 아니면 변창음식 공급 대책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을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이제 대세학기로 돌아서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위축된, 그러다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절대적인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상대성도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무조건 공급을 늘려라. 3기 신도시가 아니라 4기 신도시까지 늘려라라고 하는 그런 그 국민의 그런 열망들, 요구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정치 집단의 속성상 결국은 이 공급을 늘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시장의 왜곡이라 하면 수요가 위축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기대되는 수요의 총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하락기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그래서 절대적인 폭락, 절대적인 급락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시장의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시장의 왜곡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 이슈가 이제 대세학교로 돌아서게 되면 소멸하겠죠. 그리고 아파트 대체의 역할로서 빌라의 수요가 위축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빌라는 상승의 동력을 잃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세학교로 돌아서게 되면 재개발이니 공공재개발이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재건축까지도 사업성이 하락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그 공급을 늘려도 더 이상 사줄 사람들이 부족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보면 민간 분양, 일반 분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도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가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이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재건축 단계별로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또 이제 그렇지만 3기 신도시는 이제 빨리 속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그 정부 정책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입주를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3기 신도시가 사업성 하락으로 이제 늦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일부 물량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그런 수도권 서울 쪽에 그런 쪽에 이제 도심에 당연히 이제 그 전세가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빌라들도 전세가,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빌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시세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형화된 시세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든든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전세가가 또 든든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시세가 없고 현재 가치에서 일정한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물량의 공급이 많아지면서 전세가 현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정형화된 시세가 없는 빌라가 오히려 폭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규모가 잠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유행일 뿐이지 핵심적인 트렌드,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트렌드는 다운 사이징이다. 규모가 낮은 그런 트렌드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일단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세대고, 그 다음에 비혼, 결혼하지 않는 그 독립 세대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운 사이징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대형 평수들은 이런 상승기의 중후반에 이제 그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또 다시 이제 이런 유행이나 트렌드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리고 이제 그 실물 경기의 흐름들이 이제 암울하게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또 이제 그 중대형 평수, 중소형 평수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대형 평수들에 대한 투자는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용인이나 일산, 분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상승기 때 하락기 때는 거의 40% 가량 떨어지는 그렇게 굉장히 놀랄만한 충격적인 하락을 보여줬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패턴들은 반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상승기의 이제 후반기를 끌어가는 또 유명한 투자처 중에 하나가 이 중대형 평수이죠. 중소형 평수들이 올라가고 중대형 평수랑 갭이 좁혀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가 한 번 구르는 것보다 10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더 크다라는 부동산 격언처럼 굉장히 이제 한 번 오르게 되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 후반에는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이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중대형 평수가 급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점해가지고 경매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세학교로 돌아서게 되면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들을 잘 극복을 해야겠죠. 상승기 후반에는 굉장히 유망한 투자처가 되지만 대세학교 돌아서게 되면 또다시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잘 극복을 하면서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노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다시 가장 많이 하락할 그 유력한 지역은
나홀로 아파트 이런 소규모 단지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한 동짜리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200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2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입지가 좋아가지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하방 경지성이 든든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100세대, 200세대의 이런 그 소규모의 단지들은 지금은 이제 뭐 빌라도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풍선 효과 혹은 아파트의 대단지의 대체제로서 이런 소형평 소규모의 단지들도 오르지만 나중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쪽의 단지들이 가장 먼저 하락을 할 것이다. 빌라와 더불어서요. 그리고 구축이나 아니면 입지가 열악한 것들, 뭐 최소한 학세권이나 역세권, 뭐 아니면 대형 편의시설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그나마 견디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애매한 구축에다가 입지가 열악한 지역들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를 좀 많이 낮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든든한 하방 경직성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많이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호재나 개발호재를 통해 가지고 이 상승기 중에 급등했던 외곽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심 지역들은 나름대로 선호도가 높으니까 든든하게 지탱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나름대로 중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들 그렇지만 교통호재, 개발호재가 있기 때문에 급등한 지역들은 나름대로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교통호재나 개발호재 등은 직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반사이다. 특히나 이제 상승기 때에는 나름대로 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해주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대세학기로 돌아서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요가 위축되다 보니까 분양을 해도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라도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될 것이고 지금 뭐 그 GTX 라인을 따라 아주 굉장히 많이 상승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GT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망한 교통 호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GTX조차도 지금 착공이 된 A 노선을 제외하고는 B 노선,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대세학기로 돌아서게 되면은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착공이 없으면 부지하세월 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의 통계,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기가 되면 중심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외곽지가 또 이제 갭을 메우면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역으로 인해서 이제 갭 메우기, 역갭 메우기라고 하죠. 중심지가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외곽지들은 그 하락한 그 비율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떨어지게 되는 갭 메우기의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외곽지에 이제 그 입지가 안 좋은 오히려 이제 또 열악한 것들이 풍선 효과로 올랐던 것들, 특히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악이다.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을 수 있겠죠.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 중심의 투자처. 어떻게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기가 정말로 어렵죠. 뭐 녹물도 나오고 뭐 어떤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금도 많이 가 있고 기타 이제 뭐 누가 봐도 이제 현재 가치로서는 굉장히 낮은 그런 거.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그렇지만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나중에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굉장히 좋은 아주 뭐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갖춘 굉장히 누가 봐도 좋은 단지로 상존벽해 될 것이다. 이런 미래가치 중심의 투자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대세학기로 돌아서게 되면 미래가치 중심보다는 현재가치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이 전세가율이 낮은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굉장히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전세가율이 낮다 보니까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토대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건축이 초기 단계일수록 대세학기로 돌아서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재건축이 이제 활발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나마 단계가 굉장히 좀 그 빠른 단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하방 경직성이 든든하게 지탱이 되겠습니다만은 초기 단계들은 언제 이게 그 실제로 현재 가치가 높아지는 언제 현실화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의문들, 두려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한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훑어봐도 과거의 음마 아파트, 뭐 잠실 중흥 아파트, 압구정 현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7억이었다가 상승기에 이제 그 하반으로 갈수록 뭐 거의 이제 15억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하락기 때에는 뭐 8억, 9억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던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파악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세권, 역세권, 대단지 등 차별화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전세가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굉장히 강세가 있겠죠. 그래서 전세가도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그 강한 그
그 절대적인 전세가가 높은 것들, 전세가율이 높은 것들이 강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든든하게 지탱해 준다. 이렇게 되면 이런 아파트들은 대세학기로 돌아서게 돼도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락폭이 크지가 않죠. 그렇지만 막연한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상승한 급등한 지역들 이런 데들 또 특히나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입주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한 개발 호재가 아닌 현실적인 입주 가치 누가 봐도 괜찮은 아파트들 하방 경직성이 든든하게 지탱돼줄 아파트들을 겨냥하고 절대적 전세가 혹은 전세가율을 겨냥한 투자가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에서 들깨가지고 말도 굉장히 빠르고 이게 어떻게 녹음이 됐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시에 제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